자, 6번째는 응원은 나중에 하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때까지 어떤 거를 권해도 또는 옆에서 아무리 좀 힘들어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의욕을 보이는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빠, 제가 좀 이제 학원을 좀 다녀보려고 합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다시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면 알바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반가우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정말 이제 끝났다.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 우리의 고통이 끝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나 매우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상담 장면에서는 이 시기에 상담자들은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시행착오를 저도 많이 겪었고요. 그런 실수를 한 것을 지금 뼈아프게 또 돌아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 나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따보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넌 원래 잘했던 애야. 맞아. 그렇지. 네가 정신 차리는 거는 정말 너다워. 라든지 너는 원래 잘했던 애니까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올 거야. 자, 사실 제가 지금 예시로 들어드린 문장에서 그게 뭐가 어떻다고요?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응원해 주시는 거고 격려,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고립하고 은둔하던 사람이 의욕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두드려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왜 지금 안 하던 사람이 지금 왜 의욕을 보이는 걸까? 어떤 계기가 이 사람 마음에 생길 걸까?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동기는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아주 좀 깊이 들어가 봤을 때 상담 장면에서는 좀 표현을 하는 편인데, 저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시 좀 치러 보려고 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다가 점점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제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대입을 준비하면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굉장히 너무나 힘들어 하셨는데 저도 좀 그분들 편안하게 해드려야죠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또는 그런 의욕을 가지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나 뭐 준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건 떳떳하게 말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죠? 이 두 경우 모두 진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싶고 진짜 대학을 자기가 가고 싶은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친구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사실 고립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까지 갔을 때 많이 보였던 패턴들이 뭐냐면 타인들의 요구를 맞춰주면서 살아오는 거에 좀 더 많이 방점을 찍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보다도 그들이 원하는 것 또는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순응적이었던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립운동이라는 뼈아픈 고통을 겪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나오겠다라는 방법에서 엄마 아빠를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맞추기 위해서라고 다시 또 타인의 요구를 목적으로 삼아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이 예전에도 이런 시도를 하다가 어려움에 맞부딪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 관계가 좀 힘들어졌다. 학원을 다니면서 대인 관계에 부딪혀진다. 그러면 예전에는 무조건 조금만 힘들면 도망을 왔다. 그리고 힘들어지면 연락을 끊었다. 그러면서 고립운동을 해버렸다. 즉 이렇게 회피적인 방법을 주로 썼다면 이번에 새로 시도를 할 때는 안 그럴까? 안 그러도록 이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려는 준비는 되어 있는가? 부분을 같이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주신다는 거는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라든지 아니면 정말 네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싶은 거니?
라든지 무슨 대학을 가겠다라고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 대학의 그 과는 어떤 이유로 가고 싶은 거야? 어떤 공부를 해보고 싶은 거야? 라거나 그런 정도로 질문을 갖고도 만약에 잘 표현이 안 된다면 이런 말을 미리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가 엄마 아빠가 그걸 너무 좋아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라면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라거나 네가 원하는 걸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꼭 기쁘게 해주지 않아도 천천히 네가 준비됐다고 생각될 때 해야 하는 건 괜찮아. 기다릴게. 라든지. 자,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거는 이 사람에게, 아, 그래.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다시 점검해 보도록 만들죠. 그죠? 그래서 상담자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본인이 원하시는 건가요?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고 원한다는 것을 준비가 좀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 해보실래요? 저거 해보실래요?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네, 사실은 이걸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건 좀 좋기는 하고요. 제가 좀 더 찾아볼게요. 라든지. 좋아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조금 탐색을 해볼게요. 남의 사례도 좀 찾아볼게요. 자, 단단해지는 시간들이 허용이 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섣불리 누구의 기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하고는 결과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만져주시고 좀 다뤄주셔야 되는 부분이 고립이나 은둔의 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죠? 그 부분을 같이 읽어주시면 굉장히 큰 힘을 받습니다. 즉, 너는 잘할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걱정되겠다.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두렵기도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 좀 어려운 건 없니? 뭐 내가 좀 도와줄 건 없니? 라거나 아니면은 네가 친구들 만나서 학원 가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건데 그러면 넌 어떻게 하고 싶니?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만약에 당사자가 그럴 땐 좀 운동을 해볼래요. 내지는 그럴 때 옛날같이 전화번호 끊지 않고 전화 오면 안 받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런 거는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대응을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꽤 적극적으로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 좋은 방법이다. 또 좀 더 좋은 방법 없을까? 그런 데서 좀 더 다지기를 같이 해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 부모님이든 상담자든 누구든 이 사람은 나의 두려움과 공포와 또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 그 망설임을 이해한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든든함을 정말 중요한 거를 제공하실 수가 있죠. 반대로 아까 처음에 우리의 입장처럼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잘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응원부대잖아요. 그러면 입장을 바꾸면 이렇게 되죠. 저렇게 기뻐하시는 거를 어떻게 되죠? 실망시켜 드릴 수 없다. 그러면 무리수를 두게 돼요.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즉 진도를 빨리 나가게 한다거나 재밌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이번에 절대로 여부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안 돼. 라고 굉장히 자기를 막 밀어붙이죠. 자, 무리수를 두면 어떻게 되죠? 결과가 굉장히 여유 있게 부드럽게 원하는 만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당해내지도 못할 만한 무리수의 계획들을 세우게 돼요. 슬프게도 그런 경우에 정말 잘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통계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재고립, 재은둔이 많이 일어납니다. 즉 준비되지도 않고 또한 옆에서 지지해주는 적절한 사람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그렇게 잘 보호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저는 보통 그렇게 표현해요. 2발 나가려고 했다. 5발 더 뒤로 가기가 쉽다. 그래서 그 경우는 2발을 나가는 거에 너무 재촉하지 않으시는, 처음에 의도도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너무 응원하시면 재촉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지기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천천히 지지해 주시는 거, 이거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독특한 얘기를 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어떤 사회 진출이라든가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의욕을 보이면 사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너무나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너무 중요하고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타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응원해주고 나에 대해서 기대해주는 것, 누군가 그래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지만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실수나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또한 나의 약하고 어려운 부분을 소통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런 점에서 엄청나게 응원을 해주고 싶으신 분이고 또 해줄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좀 절제하시고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어려운 거는 없는지 살펴주시고 그걸 말할 수 있다, 말해도 된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힘들면 쉬었다 가도 된다 라든지 나를 위해서 할 필요 없고 너의 삶을 살아라, 이런 것들이 응원 대신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